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학 복습 테스트 제7회 소비자 선택 이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한계 대체율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한계 대체율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제를 한 단위 증가시킬 때 y제를 얼마나 대체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할 때요. 한계 대체율, 체증이 아니죠. 한계 대체율, 체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1번이 틀렸네. 그래서 우리가 MR, S, XY가 체감한다는 거의 의미를 좀 잘 봐주세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는 것이죠. 2번 한계 대체율은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 그렇습니다. 동일한 효용 함수에서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 이 비율은 무차별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잰 기울기의 절대값. 그렇습니다. 기울기의 절대값과 크기가 같게 되고요. 4번 두 상품이 어떤 비율로 대체되어도 소비자 효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 비율을 그렇습니다. 바로 한계 대체율이다. XY가 대체 비율을 바꿨는데 효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 대체율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MR, S, XY는 자, X를 한 단위 변화시킬 때 Y를 얼마나 대체하는가인데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효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5번 한계 대체율은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 대체율이 만약에 작아진다, 체감한다 이거의 의미는 뭐야? 그치? 이거 의미는 X제를 더 많이 소비할 때 X제에 대한 소중한 정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제가 관심이야. X제의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2번 무차별 곡선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무차별 곡선이 일반적으로 볼록하다. 오케이. 원점에 대해서 멀리 떨어질수록 다다익선입니다. 이게 단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효용이 더 커진다. 다음 세 번째, 우하향한다. 맞고요. 교차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교차하게 되면 뭐를 위배하게 됩니까? 그쵸. 이행성이라든가 단조성의 원리를 위배하게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5번. 무차별 곡선의 모든 점은 동일한 효용을 준다. 뭐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3번. 다음 중 효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린 거예요. 1번.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는 폭을 한계 효용. 그렇습니다. X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다 그러면 X제를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효용의 증가폭 이걸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이게 X고요. 이게 효용이면 뭐 이렇게 체감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증가폭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2번 가격이 높은 상품일수록 소비자에게 더 큰 효용을 준다. 이게 이제 효용 극대화가 성립할 때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격은 뭐야? 그쵸? 시장에서 결정되는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효용이라는 것은 이게 주관적인 교환 비율,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는 항상 같은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번이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2번이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소비자는 효용이 더 큰 상품 묶음을 선택한다. 맞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4번 어떤 상품 또는 상품 묶음을 소비할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하고요. 다음 5번 한계 효용이 0보다 클 때 이때 총 효용은 증가한다. 그렇죠? 한계 효용과 총 효용과의 관계를 잘 보시면 돼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면 토탈 유틸리티는 증가하고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으면 토탈 유틸리티는 추가적인 효용이 감소하니까 작아지고 한계 효용이 0이면 그때는 총 효용이 맥스해서 극대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여기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볼게요. 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무차별 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을 고르세요.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가 처한 예산 제약을 그래프로 아니요. 예산식이 바로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차별 곡선은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2번 무차별 곡선은 상품의 소비량과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 사이의 관계. 아니요. 무차별 곡선은 여기 있는 거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할 때 그때 효용의 그 교환의 XJ, YJ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차별 곡선은 여기 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써 있어서 그렇고 3번이 맞죠. 무차별 곡선 위에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등효용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번 동일한 소득이 아닙니다.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2차원의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3번 쉽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 무차별 곡선은 그렇죠. 효용함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x 플러스 y 이게 완전 대체제 관계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보완제 관계죠. L자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x랑 y가 우하향하는 네, 직선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냥 우하향하는 직선, 선분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소득 소비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살펴보는데 소득 소비 곡선은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증가하죠.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때 소득 소비 곡선이 이때 원점에서 지나는 방사선의 직선 형태라고 할게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ICC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어요? 소득이 증가하잖아. 소득이 증가할 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 소비량도 덩달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면 X제는 정상제고 Y제도 정상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상향하는 직선이면 모두 정상제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요. 가격 소비 곡선인데 여러분 가격 소비 곡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 소비 곡선이 BCC가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격 소비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당연히 요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볼록하다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딱 보면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자, X의 소비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X의 소비량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Y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된 수요 곡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의 가격인데 X의 가격이 점차 하락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가격이 하락하잖아. 여기가 A, B, C. 그래서 요점. 즉, 가격이 하락할 때 X의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X에 대한 디맨드 곡선은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건데 잘 체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3번 열등제 가격이 하락하고 기펜제는 뭐 이거 중요하죠.
기펜제는 열등제가 되어야 하지만 모든 열등제가 기펜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로 좀 잘 보시고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기펜제와 관련된 것들은 뭐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지금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격 소비 곡선이 수평이다. 지금 이거는 수직인데 수평이다 라고 하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수평이면은 X의 소비량이 증가하는데 Y의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Y의 소비량이 변함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로요. Y의 가격이 변할 때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일정 부분만큼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이게 X가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로 생각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이런 꼴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많이 할 겁니다. 자 이때는 X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은 요거에 초점 맞춰서 1번, 2번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자,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7번. 자, 7번은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상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식상해하는 상품이다. 한계 효용이 가파르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보면 한계 효용이 우아하잖아. 그래서 한계 효용 X에 대한 어떤 거는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가파릅니다.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X를 하나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한계 효용, 한 단위 소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효용이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이게 금방 X가 증가했을 때 말 그대로 식상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다음에 2번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득 재분배를 했을 때 뭐 정당성이라고 할까? 그러면 돈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다르다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100만 원이 엄청 더 소중할 수 있는데 1원에 대한 한계 효용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 부유한 사람 같은 경우는 1원의 한계 효용이 굉장히 작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분배를 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총효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재분배 정책에 대한 정당성이라고 할까?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번 보시면 자, MRS가 이렇게 커 1원당 바꾸시지 않으셔도 되죠.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X의 소비량을 증가시켜야 되지. 그리고 Y 소비량을 줄여야 되죠. X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는 화폐에 대한 효용보다 시간에 대한 효용이 작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걸 고르다가 막 반나절이 가고 이러면 그게 또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인 건데 시험을 일주일 앞에 놓고 하루라는 시간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좀 널널한 상황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다른 것처럼 아무튼 뭐 그런 의미를 살짝 보시면 되겠고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에서 시장의 가치는 한계 효용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에서의 가치는 한계 효용이고 사용 가치는 총 효용으로 나타낸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할게요. 넘어가시고 다음 8번. 소득이 증가할 경우 처음에는 효용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효용이 감소하는 총효용 함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X제라고 하면 처음에 X제에 대한 총효용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X제에 대한 효용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총효용이 극대화가 될 때 여기 보시면 총효용이 극대되는 상태에서는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평균 효용이 아니라 한계 효용이 빵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1번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과 한계를 생각해 보시면 거기 밑에 우리가 생산 비용에서도 많이 얘기할 텐데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죠. 원점에서 기울기가 점차 커지다가 극대되고 다시 작아지는 형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살짝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은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극대고 이렇게 떨어져요. 평균 효용. 한계 효용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더 커. 여기 변곡점이 제일 크고요. 여긴 똑같고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로가 되고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는 똑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계 효용을 표현하면 여기가 극대되고 여기는 같고 여기는 제로가 되고 그럼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얘가 한계 효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효용이 극대일 때 평균과 한계는 같다. 여기 보시면 A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한계 효용이 평균 효용보다 크면 한계가 크다 그러면 여기가 한계가 큰 상황이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한계 효용이 평균 효용보다 크다라고 하면 목욕탕의 물 학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평균은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4번. N단위의 총효용은 N단위까지 각 단위의 한계 효용을 합계한 것이다. 맞죠? 여러분, 총효용이라는 것은 토탈 유틸리티라는 것은 한계 효용을 다 이렇게 합한 적분한 개념이고요. 한계 효용은 총효용을 미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한계 효용이 플러스인 경우 총효용은 증가한다. 맞죠? 여기는 한계 효용이 무차별고 여기 총효용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0보다 작잖아. 이때는 총효용이 감소하고요. 한계 효용이 제로가 되면 그때 총효용이 극대가 되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할까요? 여기는 총효용이 0보다 큰 상황 증가하잖아. 그때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한계 효용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총효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상품이 효용제이고 재화라는 것은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는 것이고 다른 상품이 비재화다 또는 비효용제다 이렇게 되면 두 재화 중에 하나가 쓰레기가 있는 거잖아. 얘가 쓰레기야. 쓰레기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면 그렇죠.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겠고 3번 정상제와 기펜제의 대체 효과는 맞습니다. 4번 가격 하락에 의한 실제 소득 증가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소득 효과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실제 소득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가격 하락하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소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 뭐야? 정상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소득 효과가 양인 경우에 이렇게 되잖아. 그때는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런 경우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뒤에 많이 얘기할 텐데 깊은 재,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슬픔이 느껴지는 재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거는 먼저 열등제가 되어야 해.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면 이행성을 위배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죠. 다음 볼까요? 10번 무차별 곡선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맥주와 소주의 한계 대체율이 2이고 자, MRS 합니다. 맥소라고 할까요? 이거 순서 중요하죠. 맥소가 2이고 자, 맥주 한 병이 맥주의 가격이 분자에 들어가야 돼. 소주의 가격이 분모에 들어가야 돼. 소맥이 아닙니다. 지금 맥소예요. 자, 그러면 맥주의 가격이 600원이고 소주의 가격이 얼마요? 250원.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의 크기가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맥주의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는 그냥 최적 수준이 아니다. 이러고 끝냈네. 뭐 아니겠지. 얘 같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다음 2번. 자, XZ 가격이 하락하고 YZ 가격이 상승해도 최적 소비점은 불변일 수도 있다. 상대 가격이 변화했어. 최적 소비점이 불변일 수 있다? 아니, 왜 이렇게 되지? 아, 이건 좀 특이한 경우죠. 무차별 곡선이 완전 보완제 같이 L자로 되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Z, YZ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의 Y의 상대 가격이 뭐 이렇게 변화해도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돼? 여기서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다음 3번. XZ 소비자에게 T의 종량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럼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X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이렇게 T만큼 이렇게 가격을 부과하게 돼서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의 변화해도 이제 X 요거 자체 이렇게 요거는 보시면 X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X에 지출한다라고 하면 X에 대한 지출액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X에 지출하는 것인데 지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내가 X에 이제 상품에 이제 종량세가 부과돼도 X 자체에다가 T만큼 더 비싸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가 있는데 내가 X에다가 더하기 T, X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거 X 밖으로 빠지잖아. 그래서 X 플러스 T에다가 X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가격에 부과하는 것이고 이거는 수량에다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4번. 좀 3번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살짝 어려우신 분은 우선 뒤로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4번. 자, Y의 가격이 10원이고 소득이 500원입니다.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점에서 X가 10, Y가 20이라면 한계 대체율은 얼마일까? 여러분, 아무 얘기 안 하면 한계 대체율은 우리가 PI분의 PX랑 똑같다라고 전제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걸 전제로 까시면 되겠어요. 자, 소득 여기는 인컴에서 500으로 해놨고요.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효용함수가 얼마 여기 주어져 있지 않지만 효용 극대화는 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얘가 500이야. 500이고 나 X의 소비량이 10, Y의 소비량이 2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의 가격이 여기 10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얼마라고요?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PX에다가 10 더하기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얘 X에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야? 전체 500 중에서 200은 Y에 지출했으니까 얘가 300 이렇게 되니까 X의 가격은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되는 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이기 때문에 PX, PY 보시면 되는데 X의, Y의 가격은 10이고 X의 가격은 30입니다. 그럼 얘가 MRS랑 똑같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가 아니라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5번. 효용함수가 완전 대체제인 경우 예산선과 접하는 효용 극대화점은 여러분 완전 대체제일 때는 우리가 나중에 많이 할 텐데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야. 이때는 꾸석해가 발생하는 건데 예산선과 만약에 접한다 그러면 꾸석해가 아니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딱 접했기 때문에 예산선상에 있는 모든 점이 다 효용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선택 이론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에 속하거든요. 처음 접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체크해 주시면 이 어려운 부분을 정복할 수 있고요.
여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면 미시경제학 전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